안녕하세요, 수영인 여러분. 브레이크아웃스임의 진행자 남기웅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수영 얘기를 나눌 물의 정령 주정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안녕하십니까. 물의 정령 주장훈입니다. 저번 주는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좀 연휴가 많았죠? 네네. 네, 뭐 훈련은 계속 하셨었나요? 네. 그 연휴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훈련할 데가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5일, 6일, 월화 이렇게 훈련을 일정을 잡아가지고 음, 대관을 해서 이거 오픈을 해서 훈련을 했었죠. 네, 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어,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의 연습량을 저번 주까지는 들었을 때 줄인다고 하셨는데 계속 비슷하게 가고 계신가요? 네, 그 좀 줄인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사이클을 늘려서 네. 덜 힘들게 이제 훈련 스케줄을 짜고 음. 뒤에서 이제 좀 튀는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집중력을 올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연습을 좀 짜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이번 주는 하고 있어요. 음. 네, 5월 8일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 서울시 수영연맹에서 확인된 대회가 6월 29일 날 제2회 서울 오픈 수영대회가 있고요. 이제 네, 11월 23일 날 송파구청장기 수영대회가 있네요. 어, 이제 서울 오픈 수영대회는 9그룹까지 있어서 음, 이제 20세부터 24세, 25세부터 29세, 30세부터 34세 이런 식으로 10세 이상 그룹까지 좀 세부적으로 나눠놔서 어쩌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도전을 해보시면 입상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송파구 청장기 같은 경우는 11월 23일이면 거의 겨울에 하는데 너무 이제 멀었는데요. 네, 너무 멀었는데 벌써 떴네요. 네, 네, 그래서 70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 대회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네. 예, 지금 뭐 만약에 지금부터 대회를 준비한다고 하시면 뭐 아마추어 분들은 딱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죠. 네. 요즘 주말에도 이렇게 일을 하시고 네, 그리고 연휴에도 일을 하시는데 코치로 사시는 건 좀 어떠신가요? 선수 때와 비교해서? 치, 네. 어, 아예 다르죠. 이제 선수로 음. 이제 뭐 있다라는 거랑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는 코치를 한다는 건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음. 안 보이 이제 선수 때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 위에서 만약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어 코치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언해 줄 수가 있는 게 있죠. 음.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까지 터치를 안 한다거나 뭐 한 손 턴을 한다거나 음. 막 그런 것들. 네. 제가 선수 때는 저는 끝까지 터치를 안 하던 선수였거든요. 항상 그랬는데, 저도 지금 코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기록을 찍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터치를 안 하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터치를 저도 말하는 편인데, 선수 때와 비교해서 저는 코치로 산다는 거는, 저는 아직 전문적인 그렇게 장훈 씨처럼 팀을 운영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거는 음,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더 많다. 그리고 선수 때는 사실은 훈련이 필수기 때문에 정말 훈련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코치로 살면서 느끼는 이제 훈련을 갈 때 감정은 조금 설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재밌고 그런 그런 감정이 드신다고요? 저는 제 일이 지금 사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아, 예, 그 설렌다.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에너지가 없고 예. 감기 몸살에 기운이 없다가도 저는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하는 팀에서 저는 어쨌든 감독이 아니라 코치로 있지만 뭔가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열정을 내뿜을
내뿜는 걸 볼 때 에너지가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기운이 없다가도. 그거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네, 되게, 와,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뭐 어떻게 좀 더 좀 잘, 제가 신경을 어떻게 좀 더 이제 쓸까, 이런 고민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저도 그런 부분 되게 열정적인 것들을 보면은 좀 저도 열정이 생기고, 네. 뭐 에너지도 생기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선수 때 그런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연습량을 미리 보여주지 않고 음, 연습량 하나가 끝나면 하나를 불러주고 하나가 끝나면 하나를 불러주는 대표팀 때 코치가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스케줄을 미리 줘서 선수들이 인지하게 하는 그런 코치가 있었는데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리 네. 공지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 뭐 뒤에 이제 뭐가 남았는지 모르고 네. 뭐 앞에 뭘 모든 것을 쏟아붓기도 애매하고 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네, 이게 저 대표팀 때 하나씩 불러주던 지도자의 말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어디서 논문을 연구 결과를 봤는데 하나씩 불러주는 게 운동 효과가 더 좋았다라고 했는데 장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거는 모든 걸 열심히 할 수 있을 때의 얘기인데 네, 2시간, 3시간 운동하는데 분명히 메인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걸 떠나서 다 열심히 하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 체력적으로도 사실은 너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연습량을 미리 네, 알려주고 이 연습량을 이렇게 짰고 이런 포인트에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게 말하는 게 저는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음, 어디까지나 논문이라는 게 네, 뭐 개인차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되는 거지. 네,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음,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의 성향도 보고 맞아요. 선수들의 성향도 봐야 돼.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지. 뭐 좀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네, 저도 뭐 그 경험이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그 지도자도 연습량을 미리 네, 알려주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미리 알려주면 그 좀 내가 이제 미리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도 있고 오늘 훈련을 어떻게 이제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이거는 몇 초로 다녀야겠고 뭐 그런 생각들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저는 훨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더 좋은 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분명히 이제 코치가 그 프로그램을 짜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에 그렇죠. 포인트를 좀 뒀으면 좋겠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브리핑을 하고 음, 훈련을 접하는 게 저는 훈련의 효율성을 100%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그게 조금 더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야 많은 연습량을 접해봤고, 좀 다양한 뭐 지도자를 접해봤다고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좀 그런 부분이 어쨌든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경험이 적으시다 보니까 네,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음, 이거는 이렇게 뭐 어떤 페이스로 해야 하며 뭐 그런 음,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음. 좀 더 약간 그 훈련할 때 운동할 때 좀 돌아가는 것이 좀 수월하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면 연습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네. 이제 더 이어가자면 저희가 이제 네. 상비군도 해봤고 네. 대표팀도 해봤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럼 상비군을 가면 원래 지도자가 아닌 다른 지도자의 연습량을 접하게 되는데 뭐 음, 대표팀도 마찬가지죠. 원래 내가 배우던 코치한테 배우다가
외국과는 조금 다르게 대표팀 코치한테 가서 새로운 연습량이나 영법을 접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조금 기억에 남는 지도자나 뭐 코치가 있을까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제가 옆에서 봤지만 지금 네, 제가 장훈 씨와 같이 대표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독님이시면서 평양 파트를 맡으셨던 분의 기억이 남아요. 자기가 음, 3시간 동안 팔굽혀펴기인가 윗몸 일으키기를 했다. 음, 네. 그리고 연습량을 굉장히 무리하게 많은 양을 시켜서 장훈 씨가 결국엔 부상으로 음, 고생을 했던 그 지도자가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음, 네. 뭐, 와, 좀, 여러 많이, 네. 아,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근데 혹독하게 훈련을 해가지고, 네. 그런, 예. 모든 지도자가 그러면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다 기억나죠. 어, 예, 어,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지도자는 고2 때 경기 최고에서 상비군을 할 때였는데 네. 50짜리 100개인가를 40초 스타트로 시켰던 분이 계셨어요. 예? 네. 그런 분도 계셨고 음, 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네, 분기마다 이제 반기마다 갔으니까 음,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스타트의 이점을 봐서 40초를 지키는 그게 생각보다 몸이 따라지더라고요. 네. 40초요? 네. 40초로 자유형으로 50짜리 와, 100개. 네. 미쳤다. 네. 40초 맞을 거예요. 45초는 아니었던 것 같고 40초인가 40초인가 45초인데 어쨌든 45초도 굉장히 힘든 건데 생각보다 할 만한 게 뭐냐면 스타트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점을 보고 30초에서 31초 뭐 그 사이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아,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올라가면 안 돼요. 거기에 포인트는. 음, 스타트 하기 전까지 물에서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아, 그러고 스타트 하기 한 뭐 5초 전에 올라가서 바로 뛰는 식으로 해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100개를 음, 완료가 할 수 있어요. 좀 되게 좋은 운동이네, 그것은. 네, 예, 근데 이게 노하우가 처음에 없으면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터치하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중력의 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음, 몸이 생각보다 회복이 느려요. 근데 음, 물에 들어가서 터치를 하고 회복을 하다가 출발 전에 스타트를 해야 50짜리 100개를 일정한 기록을 할 수 있다. 아, 그 지도자분이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분은 옆에서 되게 젊고 유쾌하신 분이었는데 휴대폰으로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몇 개 남았다 이러면서 약간 약 아, 올리시듯이. 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력으로도 그렇고. 아, 네, 그렇게 약 네, 올리듯이.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상비군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저희가 이제 상비군은 좀 이상한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고등학생들이 어디서 나쁜 군대 문화를 배워와서 막 머리 박고 막 약간 되게 안 좋은 게 많았잖아요. 옥상 가서 머리 네. 박고 와, 맞아요. 집합하고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왜 굳이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장훈 씨는 대표팀 때일 거예요. 제가 상비군 주장을 맡게 됐는데 고3 때 이제 아무래도 좀 저는 굳이 전국에서 모인 얼굴에 그렇게 가끔씩 보는 선수들을 집합할 이유가 없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이제 분위기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방임을 했는데 지도자들이 와서 왜 집합을 안 하냐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도 가끔씩 아, 박아야지. 저는 되게 황당했어요. 광주에서 상비군을 할 때였는데 아, 네, 그랬구나. 네, 그런 문화를 조장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음, 그때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오히려 지도자가 머리를 박아라고 하네? 뭐지? 그래서, 시키는 거였구나, 그게. 근데 아, 그렇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분도 시합장에서 잘 못 보던 분이긴 한데 그 지도자분도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상비군을 할 때는 태릉에서 이제 상비군을 했었는데 이제 장훈 씨는 대표팀이 있을 때죠. 새벽에 일어나서 태릉으로 가는 버스가 너무 싫었어요. 태릉이 물이 엄청 차갑잖아요. 그죠, 그죠. 태릉, 네.
그 새파란 수영장에서 막 400짜리 10개를 아침에 돌리는데 너무 광배근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물에 숨어 있었죠. 반대편에 숨어 있고 막 그때 그 차가운 감정과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연습량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태릉 제가 있을 때 태릉에 그때 왔었던 건가요? 그때? 그쵸. 여름에? 네, 그 당시에 기억에 남는 게 장훈 씨가 저한테 사이토맥스를 막 주면서 이거 먹고 아, 운동해야 된다. 그때 네, 그랬구나. 이온 음료 대신에 음, 사이토맥스를 먹어야 된다고. 뭐, 그, 그게 왜, 그때 되게 꽂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네, 사이토맥스, 예,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지구력 이런 거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뭐, 예, 실제로도 뭐 사이토맥스가 그런 게 있다고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음, 이제 단종이 내서 사이토맥스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망했죠. 망해서 사이토맥스요? 없어졌고. 진짜요? 네, 사이토맥스? 안 나오고 저도 구매하려고 최근에도 알아봤었는데 좀 망한 지가 꽤 됐죠. 아, 네. 그거 이제 안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많이 남는다. 지도자로서 사실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박사를 따신 분도 생기군 지도자로 오셨던 경험이 있어요. 뭐 아, 그분도 뭐 대표팀을 하셨다고 하는데 키가 되게 좀 작으시고 자영 선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가르쳤던 것 같진 않아요. 박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시합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일반인 분들은 사실 시합이라고 하면 선수만큼 치열하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선수들끼리 약간 거짓말도 하고 그런 분위기나 뭐 좀 에피소드나 이런 게 좀 정훈 씨는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네. 그중에 기억에 남는 거, 뭐 세계 시합이라든지. 세계 시합. 네, 음, 세계 시합을 나갈 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캐리어에 네, 그 무게 제한이 있잖아요. 네, 뭐 20kg면 20kg. 맞아요. 그런데 그때 어디지? 바르셀로나에 제가 선발이 돼가지고 음, 2013년에 네, 거기 나가게 됐는데, 오, 그 이제 당시 선생님들이 페트 소주를 한 뭐 20개씩 막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랑 이제 맞는 행위인가요? 아니 참, 아니니까 이제 제가 기억을 하죠. 네, 그래서 제 짐을 못 챙기고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거 왜 챙기냐 이런 약간 혼자서 이런 생각을 음, 했었는데 음, 막내끼리 이제 챙겼었는데 나눠서 가서 나눠 먹을 거다 이제 외국인들이랑 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미 그때부터 사실 시합은 끝난 거죠. 뭐 집중도나 그쵸. 네, 와 이런 가서도 이제 시합장에 가면은 이제 그 대표팀마다 이제 자리라는 게 있는데 그쵸. 저희 나라는 자리가 없어요. 다른 이제 좀 잘하는 나라들은 미리 와가지고 좀 자리 맡아두고 완전 뭐 황금 자리 이런 거 다 맡아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희가 가서 그때 이제 서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막내였어가지고 마사지 배드를 제가 들었어요. 아, 강아지. 대회를 뛰는 선수가. 네. 그래가지고 이미 그때 그냥 사실 다 멘탈 이제 그냥 다 나가 있었죠. 사실 뭐 그런 거 하고 뭐 챙겨 다니고 계속 음, 어 그때 비교가 되는 게 일본 선수들이 되게 수영 잘하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 선수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한 선수 한 명에 한 명씩 붙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 이제 한 명씩 붙어 있고 음. 그런데 저는 마사지 배드를 제가 들고 있고 마사지 베드도 엄청 무겁잖아요. 좋은 걸 쓰니까. 네, 크기도 크고, 부피도 엄청 크고.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공항이나 이제 뭐 버스 탈 때나 버스 내릴 음, 때나 이제 캐리어를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실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다 제가 하고. 그러니까 장훈 씨 거 외에도 다른 사람들 것까지. 선생님들 거 우리가 하고, 선배들 거 내가 하고. 음. 그러니까 뭐 저는 듣다 보면 선배들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저희가 막 분위기가 엄격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서 바르셀로나 가실 때면 저도 있을 텐데 저는 못 갔지만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좀 억울한 부분은 있을 수 있죠. 각자 챙기면 조금 더 힘이 덜 들고 하고. 근데 국제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연맹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선수들은 조금 많이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네. 근데 그때는 저희한테 기대감도 없었겠죠. 그분들도 메달을 딸 거라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안 그러길 좀 바라기도 하고 안 그러고 있겠죠. 요즘은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애들이 네. 워낙 잘하니 워낙 후배들이 워낙 잘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안 했어야 됐다. 네. 좀 부조리가 맞죠. 음, 너무 그때지. 그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뭐, 음. 어, 10년 정도? 그 11년? 사이에 많이 12년? 바뀌었으니까 스타 그게, 예,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그 덕분에, 그렇죠. 애들이 잘했죠. 잘해져서 가지고.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건 아시안 게임 때 경기가 다 끝나고 모두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집에 가기 전날에 중국 선수들과 풋살을 찼던 거. 마지막 그게 날에 기억에 맞아. 남네요. 순양 선수와도 사진을 순양도 찍고, 왔잖아요. 순양 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국 선수들과 막 인스타그램도 막 공유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게 저는 좀 정말 스포츠인으로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일본 선수들은 거리를 두는 느낌이 많거든요. 음, 이게 약간 친해지려는 느낌도 없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게 많은데 저는 조금 중국과 한국이 거기서 정서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정말 축제 분위기로 끝나고 축구 차고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저는 스포츠인으로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위기를 아시안 게임 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런 게 되게 좋았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기억에 남는 건 많은 것 같아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네. 네. 엄청 이제 막 식은땀을 흘린 적도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 대회를 갔을 때도 문화 충격. 그러니까 뭐 응원 문화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일본은 약간 일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다시피 그런 정신적 그리고 응원적 문화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각 맞아요. 팀마다 뭐 대학마다 그리고 뭐 개인마다 약간 그 수영장 한가운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회 시작하기 전에 약간 기합을 넣는 그런 게 맞아요. 있고 이제 선수들 끌어주는 그런 막 응원봉 같은 것도 들고 와서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게 저는 되게 좀 부러웠어요. 재밌는 문화? 그렇죠. 음, 네. 좀 그런 문화가 잘 되면 요즘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게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선수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세대 정도? 옛날부터?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체대는 아직 못, 선수들은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 문화는 아직은 좀 많이 유교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많이 가면 좋은데 음. 음.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는 뭐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운동선수는 왜 은퇴하게 될까요? 왜 저는, 은퇴하셨나요? 저는 이제 안 좋게 그만뒀어요. 안 좋게. 이제 괴롭히던 선배가 있어가지고, 예. 아, 근데 그때 그 괴롭히던 당시 시청 소속 선배가 되게 좀 심해졌었어요,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있을 때 해에는 제가 8년 차였거든요, 그때. 네. 오산시청.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주장하던 형이 네. 그 선수가 그 선수보다
이제 한두 살 많은 이제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도 들어왔는데 그 선배들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이고 이제 약간 뭐 어렵게 이제 시청에 들어온 형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좌절을 했고, 음, 어, 뭐 멘탈적으로 그냥 이것을 내가 1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되고, 음, 네, 그냥 운동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시 또 코로나도 겹쳤고, 네. 그래서 그냥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빨리 벗어나고 싶다 저 사람한테서. 음. 네. 그래서 그만뒀을 때 당시에 되게 행복했어요 저는. 그만둬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만뒀었죠. 그래서 수영이랑 멀어지려고 했었어요 저는. 너무 지속할 수 없어서.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기록에 대한 문제보다는 다른 타인에 대한 문제로 그만두신 거네요. 아 그때 당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몸이 다시 올라왔었어요. 그때 아직 음, 그때 같이 훈련하던 형들은 기억을 할 텐데 음, 이제 선발전이 하냐 마냐 이런 시기였는데 만약에 하면은 뛸 거냐. 근데 저는 그때 몸이 올라와서 이제 하면은 이제 다시 1등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컨디션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다 안 뛴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갔어요. 감독님마저. 음.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끝났다. 약간 이렇게. 예. 아무래도 이제 좀 분위기나 이런 게 있긴 하죠. 몇몇 선수들이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도 있고. 저도 뭐 비슷한 실업팀을 할 때 비슷한 경험으로 그만둔 게 아닌 그만둔 게 있긴 한데, 저도 그런 게 좀 싫었어요.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조금, 네. 우린 이거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면은 이 시청한테도 좋은 건데 음, 그렇게 생각을 좀 멀리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음, 걸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음. 예,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예. 뭐 이게 어두운 얘기가 돼버렸는데, 보통 이제 은퇴를 하는 경우는 뭐, 장훈 씨 같이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서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예. 경우는 장훈 씨와 비슷한 케이스도 사실 있지만, 기록이 연습한 만큼 나타나지 않고, 음,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는 올라오고 말 그대로 음, 위에 뭐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크죠. 수영 선수는 조금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시기가 매우 젊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나는 뒤로 가고 나한테 경쟁이 안 됐던 선수들은 좀 올라오고 나랑 평준화가 되고 그러면서 저는 좀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우물한 개구리다. 이 세상을 봤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좀 은퇴를 결심하게 된 뭐 다른 팀에서도 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만뒀던 것 같아요. 이제 수영을 그만하고 싶다. 장훈 씨처럼 질렸던 것도 있고 사람한테 질렸던 것도 있고 내 스스로에게 더 이상 실망하기 싫어서 그만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는 선수일수록 좀 보호를 좀 해주고 좀 더 관리를 잘 해주면 좋을 텐데 많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예, 기웅 씨나 저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선수들이 많이 부럽기도 해요. 장훈 씨도 똑같겠지만 음, 다양한 대회를 뛸 수 있고 부럽죠. 이게 많이 밀어주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는 잘했어 봐야 저희의 그 스타 선수 한 명 말고는 밀어주는 게 음, 없었잖아요. 음. 네. 인천 아시안 게임 때 기억에 남는 게 단체전 4명이 뛰는데 한 선수만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우리도 한국 대표인데 음. 네.
한 명만 응원을 하시길래, 물론 당연히 저희의 이름은 몰랐겠지만, 좀 그래도 한국 선수들 단체전이면 한국 선수 전체를 응원하는 문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때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막 축구 이런 걸 볼 때도 좀 스타 선수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저 선수도 얼마나 많은 압박감에 있을까. 다른 선수들도. 스타 선수와 함께하는 다른 선수들도 많은 압박감이 있을 거다. 그렇죠. 좀 네,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덜할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이제 그냥 미디어도 많이 발달을 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이 다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음,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응원을 더 쉽게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장훈 씨는 그러면 태릉이랑 진천 선수촌 둘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 진천으로 바로 입촌을 했고 예, 진천이 만들어지기 전에 장훈 씨는 태릉에 먼저 입촌을 했었는데 예. 그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종목들도 아, 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태릉에서 1년을 있었고, 네, 이제 진천 선수촌 이제 초기 입단 멤버로서 네, 그때는 진천 선수촌이 뭐 시설도 좀 그렇고 음, 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이전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음, 몇몇 부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뭐, 농구, 배구, 수영, 복싱. 제가 기억에 나는 건 한 이 정도인데, 음, 이렇게 이전을 했었고, 태릉은 근데 기운 자체가 달랐어요. 태릉은 뭔가 음, 이제 역사가 오래되고, 뭐, 이제 거기만의 어떤 분위기나 공기나 그런 것들이, 와, 여기는 와, 뭔가 좀 약간 신성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야겠다. 예, 분위기도 강해져야 그렇고, 한다. 예, 그 낡은 약간 그 건물들과 음, 그, 그 약간 웅장한 그 웨이트장 거기 월계관 음, 거기 분위기나 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진천 딱 오자마자 그런 건 아예 수군이잖아요. 없고, 예, 기구도 좀 약간 이상한 거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 교통도 안 좋았어요. 그때는 되게. 음,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무조건 이제 광해원 택시를 타야 되고 광해원 택시는 더 돈이 붙고 피가 더 그렇죠. 붙었죠. 광해면 면 택시, 면에서 이제 다시 진천군으로 나가야 되고, 군에서 이제 시로 그 대전광역시로 나가야지 이제 부산을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되게 빡센 환승을 좀 많이 경험해봐서, 그거는 그 나름대로 되게 좀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좋았고, 대신 너무 이제 뭐라 해야 돼, 좀 환경이 폐쇄적이었다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요. 네, 갇혀 있는. 그 서울은 그래도 태릉 거기는 좀 그래도 조금만 나가면 이제 그냥 뭐 번화가도 있고 막 그런 약간 뭐랄까 분위기라는 게 약간 그런 게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음, 그런 기분인데,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은 벗어날 수가 없는 음,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어떤 기분도 되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당시 고등학생 3학년 이제 올라갈 때였기 때문에 음, 오히려 그때 좀 되게 잘했어요. 음. 뭔가, 예. 주말에도 이제 집에 잘 못 가니까 그냥 박혀가지고 잠만 자고, 예. 뭐 저는 그랬던, 태릉을 상비군 때문에 가봤지만 밥도 먹어보고 저는 진천이 확실히 좋았어요. 태릉 아, 수영장도 너무 다양하고 곰팡이도 그 너무 많고 시설만 따지면 좀 그렇긴 하죠. 밥 먹는데도 좀 쾌적하지 못했고 태릉은 확실히 옛날 건물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아, 사람도 많다 보니까 저는 예, 쾌적한 진천 선수촌 생활을 한 것 같긴 한데 예.
말씀해주신 그대로 진짜 테릉은 가면 그 유도 뭐 어떤 운동 다 있으니까 그 약간 비장한 분위기가 나죠. 항상 맞아요. 치열한 분위기고 뭔가 이악물과한 느낌. 예. 그 보여요. 그런. TV에서만 그런 아우라가 있잖아요. 예, 식당에만 가도. 예. 이제 근데 그리고 진천을 가니까 우리밖에 없고. 그죠. 거기에 또 이제 TV에서만 보던 스타 선수들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있고, 예. 예, 그런 게 좀 신기한데, 신청 사실, 갔을 때는 이제 음, 없으니까. 사실 뭐 이제 진천 선수촌에 배구랑 농구도 가끔씩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대회가 맞아요. 있을 때. 프로 선수들이라, 네. 예, 그 잘 선수들이 없었죠. 들어오면 비싼 차들이 주차장에 꽉 차고. 맞아요. 예. 저희 같이 프로리그가 없는 음, 선수들은 비싼 차가 뭐 한두 개인데 음. 대부분 이제 프로리그가 있는 선수들이 들어오면 차가 엄청 예, 갑자기 평균 가격대가 높아지는. 아, 맞아요. 저기, 어, 테른 선수 주차장 보면은 장난 아니었지. 네, 그런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폐쇄적이라는 것도 또 공감을 하는 게, 그, 이 위치에 대한 폐쇄적인 것도 말고, 한국은 조금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태릉 선수촌장도 되게 마인드가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아, 외국의 코치들을 안 받는 것도 있었고, 보통은 외국은 이제 선수들이 잘하기 시작하면 선진 훈련 프로그램이나 받기 위해서 베트남만 당장 해도 외국에 몇 억의 예산을 들여서 코치를 외국에 올림픽을 금메달 따게 했던 코치를 쓰고 했었는데 한국은 좀 그런 것도 많이 부족했고 제가 20살 때, 갓 20살 때 탈색을 3번 하고 머리가 거의 노랗다 못 하얀색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선수촌에서 갑자기 선수촌장이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수영팀에 저렇게 머리가 약간 운동선수인데 저렇게 하고 다니냐. 뭔 상관이야, 씨. 뭔 상관이냐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 제가 지금 나이가 돼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랑 음, 뭔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그 탈색을 했던 거를 다시 검정색으로 바꿨던 경험이 있는데 확실히 어, 되게 폐쇄적이었어요. 오히려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선진 운동을 접하고 더 열린 훈련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오히려 더 갇혀 있었어요. 더 똑같, 한국식 문화에 어, 강해져 있었고, 똑같아요, 솔직히. 그, 네, 선수촌이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없고, 그냥, 사실 그냥 식사 이제 몇 끼 잘 나오고, 음. 숙소 있고, 그냥 훈련을 이제 밖에서 하는 거냐? 안에서 하는 거냐? 그 차이지. 그냥,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훈련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어디서 근데 하는 오히려 거나, 잘 예. 나가는 선수들은 안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안 실업팀 들어오죠. 선수들은. 예, 왜냐면 자기의 루틴이 이제 깨져버릴까 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강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들어오려고 했던 선수들이 들어와서 안 좋게 이제 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음. 봤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코치를 한번 바꿨던 일이 네. 있죠. 기록이 음, 너무 안 나와서. 근데 그거를 3개월 만에 회복을 했으니까, 음, 네, 체전 전에 회복을 했으니까, 참, 뭔가, 맞는 건가 싶어요. 그 국가적으로 시설을 지어놓고 그래서 음. 수영이라는 종목만 국한했을 때는 저는 조금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종목은 혜택을 많이 보고 더 잘하실 수는 있지만 당장 뭐 그 육상 쪽만 해도 외국 코치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근데 음, 저희는 좀 수영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외국 코치를 초빙하는 걸 잘 본 적이 없어서 네, 분명히 어, 선진 운동은 다를 수 있는데 네. 최근에는 아마 그 외국 코치를 초빙을 해서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어, 예, 뭐 근데 이제 그만큼 투자가 되려면 이제 네. 선수들이 잘 해야지 이제 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텐데 음, 뭐 그때는 좀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뭐 저희가 많이 부족했죠. 네, 그쵸. 뭐 네. 성적이 뭐 그렇게 국제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음. 뭐 비교가 근데 많이 됐죠.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와 음. 근데 정말 뭐가 정답인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가 나온 것도 있고, 어느 순간부터 국제대회를 데리고 가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선수들이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맞아요. 심리적인 기록에 대한 상한선이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보고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했었던 걸 수도 있고, 저희 때는 엄청 잘해야 겨우 데리고 가줄까 말까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팀이 있었죠. SK텔레콤에서 저기 박태환 선수 그 전담 팀을 만들었었다가 이제 네, 거기서 이제 꿈나무 선수들을 하나둘씩 영입을 해서 이제 안세현 선수를 이제 키워서 이제 안세현 선수가 세계 4등까지 한번 했었죠. 음. 그런 투자가 그런 게 있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게 계속 것들을 이루어졌으면, 네. 그렇죠. 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나라 김서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금융 이런 데서 투자도 들어오는 것 같고 네, 이제 요즘은 이제 황선우 선수한테 CJ에서 비비고 네, 거기도 들어오고 국민은행에서도 이제 수영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 같고 네. 되게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딴 선수들은 이제 소속사가 다 있더라고요 요즘엔 음. 그 올드 스포츠라고 김연아 선수가 만든 그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데 어, 뭐 그런 데서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고 음. 뭐, 예, 뭐 그렇게 돼서 뭐 그렇게 여러 이제 뭐 가지, 예, 아, 좀 조금씩 있네요. 발전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쉬운 것도 많이 남고, 그렇네요. 음, 기분이 여러 가지로 그렇죠. 교차한다고 해야 되나? 네, 올드 스포츠에는 지금 김서영, 김우민, 지유찬, 황선우 이렇게 있네요. 예, 선수들을 보자면 김연아 있고 뭐 피겨에 뭐 골프, 체조, 쇼트트랙, 스케이트보드, 스킬레톤, 스키, 스노우보드 이렇게 있네요. 암벽 등반. 되게 많이 하고 있네요. 좋다. 음, 여기 되게 잘 하고 있는 되게 우리나라 스포츠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는 것 같네요. 수영까지 한 걸 보면. 음, 예, 그렇고, 네, 그렇게 좀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서 좋은 성적을 내고, 수영이 더 인기가 많아지면 좋죠. 뭐, 더 인기가 그렇죠. 많아진다고 인프라가 더 좋아질 것 같진 않지만, 그렇죠. 뭐, 잘하는 우리나라에 선수가 많이 나와서, 네, 잘하면, 잘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쵸? 예, 그쵸. 저희가 잘 못했던 할 거, 거를 후배들이 더 잘하면 더 예. 좋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미미하게나마 이제 좀 뭐, 대한민국 수영 발전을 위해서 좀 뭔가 노력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 예. 지금 가끔씩 드는 생각은 저희도 그렇고,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많은 업적을 남긴 것 같아요. 그런 고생을 해봤고, 저희보다 더 그렇죠. 윗세대는 더 고생을 했을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들을 보면서 저희도 꿈을 키웠었고, 그렇죠. 후배들도 저희를 보면서 꿈을 키웠을 거고, 지금 잘하는 선수들도. 그렇죠. 예. 또 지금 꿈나무들은 지금 국제대회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시선 거를, 자체가 예, 그쵸. 자기들도 저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맞아요. 선배들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거듭나서 이제 이렇게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지금 애들은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있는 선수들을 보는 거고, 그쵸. 예, 우리를 보고 자란 이제 어린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와 맨날 1등하는 선수들 보는 거고, 그쵸. 약간 그러는 거죠. 기록에 대한 상한선도, 어떤지 심리적인 상한선도 더 높여준 게 저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그게 또 그렇다고 크죠. 생각해요. 네, 그죠. 예.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 네. 씨가. 예. 저 그 사람이 기록을 49초. 깨는 걸 못 봤으면 절대, 좀 더 빠르게 네, 당겨져 온 거죠, 시기가. 그쵸. 예. 이제 평영도 26초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뭐 아니면 어, 한국 신기록이 깨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런 스킬적인 면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선 선배들이 없었으면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리스펙하고 항상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자기들이
저희가 잘나서 저희도 뭐 대표팀을 했던 것보다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잘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맞아요. 정리를 하고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좀 뭔가 어두운 얘기도 해보고 뭐 다른 기억에 남는 얘기도 해봤는데 뭐 사실 유쾌한 얘기가 더 많죠. 기억에 남는 거는 더 재밌는 얘기도 많고 뭐 일본 전지훈련 갔을 때도 기억에 남는 것도 많은데 차차 풀기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얘기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뭐 어두우면 어두울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어, 명감이 있는 사실 거니까. 사실 저희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유쾌했어요, 항상. 항상 그랬죠. 예. 즐겁고 예, 뭔가 약간 겉과 속은 달랐죠, 뭔가. 장홍 항상 씨가 선배 유쾌했죠.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선배들도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좋죠. 좋은 선배들이 훨씬 많죠. 그런 100명 중에 분들한테도 하나인 거죠. 뭐, 근데 그 한 명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 좋게 상당히 컸죠. 저희 고등학교 때도 이야기, 이거 또, 또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되게 심각한 형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 부산 그 최고 사람이 시절에, 네. 네,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본 네. 문화에 대해서. 와, 그때, 자, 기대해 주시고, 네, 뭐, 또 궁금한 이야기나 아니면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 언제나 네, 네,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Break of 고맙습니다. Steam. 예, 네.